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회사에서는 김대리, 일처리 깔끔하네. 칭찬도 듣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는 크크크를 연발하며 즐겁게 대화하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의 하루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 꺼진 방에 혼자 남겨진 지금,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었는데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른 적 솔직히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피곤해서 혹은 감수성이 풍부해서라고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위험한 신호를 가면 우울증 혹은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웃는 가면을 얼굴에 본드로 붙여버린 것처럼 남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기능하지만 내면의 자아는 서서히 질식해가는 상태죠.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고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병 위험이 무려 2.7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당신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이 덫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에 뜨끔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자가진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심리학계에서 정의하는 고기능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한국 사회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쉬는 게 죄송하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휴식이 충전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둘째, 사소한 일에 급발진한다. 평소엔 착한 사람인데 뜬금없이 볼펜이 떨어지거나 와이파이가 3초 끊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감정 탱크가 이미 꽉 차 있어서 넘쳐 흐르는 상태인 겁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목숨 건다.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라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아닌 남의 시선에서 찾기 때문이죠. 넷째, 가짜 사교성. 모임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원을 끈 로봇처럼 방전되어 말 한마디 하기 싫어집니다. 다섯째, 이유 없는 신체 통증.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짓눌린 듯 아픕니다. 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3개 이상 체크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구조신호, SOS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위니콧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진짜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짓 자아 상태가 되어 나중엔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쓰며 살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원래 페르소나는 고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데요. 이 페르소나가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갑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갑옷, 좋은 부모로서의 갑옷, 착한 친구로서의 갑옷.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무거운 갑옷들을 겹겹이 껴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문제는 이 갑옷이 내 피부와 달라붙어 버릴 때 발생합니다. 집에 오면 갑옷을 벗어야 하는데 내가 갑옷인지 갑옷이 나인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를 거짓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우리 딸 착하지? 울면 안 되지?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슬픔을 구석에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감정은 숨겨야 할 약점이라는 잘못된 공식이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비교 문화가 불을 지릅니다. 심리학자 저널리 럼페스팅거가 말한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켜면 어떤가요? 온 세상이 하와이로 휴가 가고 명품을 사고 승진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화려한 SNS를 자주 볼수록 우리 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완벽한 가면을 쓰려고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결국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회적 생존 본능과 어린 시절의 습관,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거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비명인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돼.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감정을 억누르는 동안 뇌 속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뇌에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원래는 위험할 때만 울려야 하는 비상벨인데 당신이 실수하면 안 돼, 남에게 잘 보여야 해 라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이 편도체는 24시간 내내 시끄럽게 경보를 울려댑니다. 이렇게 편도체가 과열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활력을 주지만 과도한 양은 뇌세포를 죽이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가 이 독성에 가장 취약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오래 방치한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해마의 크기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뇌가 물리적으로 방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도파민 시스템의 고장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즐거움을 느껴야 할 때 뇌가 파업을 선언하는 거죠. 이걸 무쾌감증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풍경을 봐도 그렇구나 하고 끝납니다. 감정의 색채가 사라지고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변하는 것,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뇌가 쪼그라들고 색깔을 잃어가는데 계속 더 열심히 해야 해 라고 채찍질 하실 건가요? 이제 그만 이 학대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망가진 뇌 회로를 복구하는 심리적 CPR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을 쓴 채 서서히 질식해 갈 것인가? 아니면 가면을 벗고 숨통을 틔울 것인가? 갑자기 가면을 확 벗어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간 사회생활이 꼬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건 딱 두 가지, 안전지대와 스위치입니다. 첫 번째 처방,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세요. 하루 중 딱 30분 혹은 일주일에 하루,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쓰레기 같은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안전지대에서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예쁘게 쓰지 마세요. 문법, 맞춤법 다 무시하세요. 오늘 그 김 부장 진짜 꼴 보기 싫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쪽팔렸다처럼 내 마음속의 오물들을 글로 적나라하게 토해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뇌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처방, 퇴근 스위치를 만드세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회사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를 분리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듯 현관문에 보이지 않는 옷걸이를 하나 상상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수고했다 라고 말하며 밖에서 썼던 사회적 가면을 그 옷걸이에 걸어두는 신용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가면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벗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주인이 되세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서 생긴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것. 둘째,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 자아가 진짜 나를 갉아먹게 두지 말 것. 셋째, 하루 30분은 가면을 벗고 온전한 나로 쉴 수 있는 안전지대 만들 것. 여러분이 짊어진 짐,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동안 무거운 가면을 쓰고 웃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해. 오늘 영상이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심리주치의 닥터 새벽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